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렉터리라는 개념과 그 디렉터리 관련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 내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으로써 파일이라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트리 형태의 계층적인 구조로 구조화되어진 파일들의 관리 체계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각각의 파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계층적인 구조로 파일 시스템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파일로서 디렉터리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디렉터리라는 것은 현재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다른 파일이나 혹은 하위 디렉토리의 이름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특수 파일을 가리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스템에서 폴더라고 불리워지는 부분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현재 하나의 파일 시스템 내에 다수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1차원적인 나열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리 형태로 어떤 연관되어진 파일들 혹은 디렉토리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을 하고, 그 디렉터리는 또 다른 디렉터리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파일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루트 밑에 디바이스라는 디렉토리에 위치되어져 있으면서 각종 입출력 장치에 매핑되어지는 특수한 파일을 우리 장치 파일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서서 유닉스와 리눅스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일관된 입출력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모두 다 파일이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파일 입출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입출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올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심볼릭 링크라고 해서 다른 파일을 참조하도록 특정 파일에 대한 경로명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파일을 심볼릭 링크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윈도우 시스템의 바로가기라는 단축 아이콘과 유사한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더불어서 디렉토리라는 파일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 자신 안에 다른 디렉토리나 다른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줌으로써 현재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트리 형태의 계층적인 구조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형태의 파일이고, 이런 디렉터리와 심볼릭 링크 그리고 장치 파일이 아닌 나머지 모든 파일들을 그냥 일반 파일로 분류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파일에는 어떤 하나의 명령어처럼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도 포함되어질 수 있고, 소스 코드처럼 텍스트 에디터로 작성되어진 텍스트 파일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과 같은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등등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형태의 바이너리 혹은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 파일들을 포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일반 파일과 디렉터리 그리고 심볼릭 링크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학기 동안에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렉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면, 현재 파일들을 계층적인 형태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진 하나의 특별한 파일이다 라고 했었고,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디렉터리 자체도 하나의 파일이다 보니까 하나의 디렉터리 안에는 다른 파일들을, 다른 디렉터리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시작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디렉터리의 시작점을 우리는 루트 디렉터리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윈도우 시스템과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이 갖는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리눅스 시스템에는 루트 디렉터리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는 소위 드라이브 문자라는 것이 있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개별적인 디스크 파티션마다 별개의 디스크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을 하고,
각 디스크 드라이브에는 최상단의 경로를 나타내는 루트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만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현재 전체 시스템 내에서 단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만 제공이 되어지고 이 루트 디렉토리로부터 모든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서브 디렉토리들이 하나의 경로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매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현재 파일 시스템 계층의 가장 상위 경로를 나타내주는 표식으로 단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루트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역슬래시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현재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슬래시 기호를 이용을 해서 루트 디렉토리를 나타내주고 이하 다른 디렉토리들을 구분하는 디렉토리 구분자로 역시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역슬래시를 사용하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슬래시 기호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운영체제에 대한 소개들을 간단하게 했을 때 윈도우 시스템은 유닉스를 개략적으로 본따서 만들어진 운영체제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죠. 다만 유닉스를 본땄다라는 티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닉스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표현들을 사용을 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루트 디렉토리나 디렉토리의 구분자로 역슬래시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닉스도 리눅스도 맥OS도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인 URL 경로에서도 모두 다 구분자로는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를 더 일반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명을 기술하고자 했을 때 경로명 제일 앞에 슬래시라는 표시는 현재 루트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는 경로이다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디렉토리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이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해보면 작업 디렉토리라는 개념도 있어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는 것은 현재 사용자가 특별히 경로명을 지정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경로를 작업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혹은 현재 디렉토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pwd라는 명령이고 또 내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cd라는 명령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각각 print working 디렉토리의 약자 혹은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특히 하나의 경로면 상에 명시적으로 현재 디렉토리를 지칭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장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별명으로 점이라는 표식으로 사용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점 밑에 abc라고 했다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abc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기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 있던지 상관없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자 했을 때 항상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나 경로에 대해서 온전한 경로명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명령을 간단하게 기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를 때때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 가서 소개하겠지만 이런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기반해서 상대적인 다른 경로명들을 기술하는 방법을 상대 경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홈 디렉토리라는 개념도 있어요. 앞서서 봤던 작업 디렉토리라는 것은 현재 작업에 대한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다 라고 했고 내가 change 디렉토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작업 디렉토리는 항상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자, 다만 홈 디렉토리라는 것은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때 기본적으로 위치되어지는 디렉토리를 가리키는데 현재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서 특정 사용자에 대한 계정이 생성되었을 때 각각의 사용자별로 고유한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 내에 온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어져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디렉토리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홈 디렉토리 안에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파일 시스템 상에서 내가 작업할 결과물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나에게 할당되어진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역시 내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던지 현재 나의 홈 디렉토리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tilt라는 물결 표시를 통해서 내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주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물결 밑에 물결 슬래시 abc라고 한다면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abc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용자에 대한 홈 디렉토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물결 표시하고 해당하는 사용자의 id를 써주게 되어지면 그 사용자에 대한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주는 간단한 별명같이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니 물결이니 하는 표식들은 모두 다 쉘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처리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하나의 디렉토리는 다른 디렉토리나 파일을 포함할 수 있고 또 어떤 임의의 디렉토리는 다른 디렉토리에 의해 포함되어질 수 있는 주종 관계를 갖고 있는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징들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어떤 다른 디렉토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우리는 상위 디렉토리 혹은 부모 디렉토리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반대로 어떤 다른 디렉토리에 포함되어지는 디렉토리를 서브 디렉토리 혹은 하위 디렉토리 혹은 자식 디렉토리라고 불리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usdar이라는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즉 루트 디렉토리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디렉토리다 라는 의미로 루트 디렉토리의 자식 디렉토리가 될 것이고 반면에 usr이라는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를 자신의 부모 디렉토리로 삼고 있는 그런 디렉토리가 될 거예요. 사실 여기 usr 뿐만 아니라 이 행에 같이 놓여있는 이 다른 디렉토리들도 모두 다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 밑에 하위 디렉토리로 공통으로 부모 디렉토리로 루트를 취하고 있는 디렉토리들이 될 것이고 또 루트 디렉토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모두 다 그 자신의 자식 디렉토리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usr이라는 디렉토리는 다시 그 내부에 bin이라는 바이너리들을 그러니까 실행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bin이라는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는 루트 밑에 usr이라는 디렉토리의 자식 디렉토리가 될 것이요.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는 바로 루트 밑에 usr이라는 디렉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다 자식이다 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지만 역시 나는 내 자식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더불어서 현재 어떤 디렉토리를 내 작업 디렉토리로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자식 디렉토리를 기술하는 방법은 현재 내 작업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usr에 있다라고 하면 그저 점 밑에 bin이라고 사용을 해주거나 혹은 점 밑에 라는 것 자체를 생략하고 그냥 bin이라는 디렉토리 이름만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디렉토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디렉토리를 가리켜 주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물결 표시는 홈 디렉토리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나의 부모 디렉토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점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지칭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트 밑에 usr이라는 디렉토리에 있을 때 점점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라고 하면 마치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종 파일이나 혹은 디렉토리들에 대한 위치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경로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서서 소개했듯이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경로명들은 각각의 디렉토리 명들을 슬래시에 의해서 구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만 경로명 제일 앞에 나오는 슬래시는
경로명을 구분하는 표식이 아니라 루트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그런 표식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읽을 때 우리는 루트 밑에 usr 밑에 bin 밑에 ls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슬래시들은 각각의 경로명을 구분하는 구분자인 것이고 제일 앞에 오는 슬래시는 루트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인 것이죠. 자, 이런 경로명은 다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절대 경로명과 상대 경로명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절대 경로명이다라는 것은 항상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되어지는 경로명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한 절대 경로명은 항상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절대 경로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pwd 같은 명령들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명을 하나의 절대 경로명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어져요. 사용자의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다만 절대 경로명 자체는 항상 루트부터 시작되어지는 경로이다 보니까 루트의 자식 디렉토리 정도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 디렉토리의 계층 구조가 아주 깊어지게 되어지면 항상 루트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오히려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소개되어지는 경로명으로 상대 경로명이라는 것은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경로명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들에 대해 상대적인 위치들을 기술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경로명을 기술할 때에는 경로명 제일 앞에 슬래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시작되어지니까 점 밑에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내 하위 디렉토리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점 밑에라는 걸 생략하더라도 바로 디렉토리나 파일의 이름을 기술을 해줌으로써 현재 디렉토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다른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한 상대 경로명을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대 경로명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한 경로명이다 보니까 내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파일에 대한 상대 경로명도 매번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중요한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아주 사소한 실수로 잘못된 디렉토리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절대 경로명을, 좀 더 간편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경로명을 선호하는 추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 작업 경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상대 경로명이 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절대 경로명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경로명을 표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경로명을 기술하고자 했을 때 앞서서 소개한 경로명에 대한 몇 가지 약어들도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점 같은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를, 즉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점점이라는 것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상위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표식이었죠. 물결 표시는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물결 표시하고 id를 써주면 이 id를 갖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일종의 경로명의 약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기반으로 상대적인 경로명들을 또 기술을 해나가면 좀 더 수월하게 경로명들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로명들은 기본적으로 명명 규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알파벳들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숫자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일반적인 기호 문자들은 파일명 내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호 문자들이 때때로 쉘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문자들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본의 아니게 하나의 파일 이름을 작성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파일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처리들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쉘이 파일 이름을 혼돈해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알파벳과 숫자 문자, 자, 그리고 굳이 기호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점이라는 문자나 혹은 하이픈, 빼기 기호이죠. 혹은 언더스코프에서 밑줄 문자, 뭐 이런 정도의 기호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파일 시스템 내에 공백을 포함한다라든가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기는 해요. 뭐 그 경우에는 전체 파일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주거나 혹은 특수 문자가 나타나는 곳 앞에 이 역슬래시를 동반을 해서 우리 C 언어에서처럼 역슬래시하고 하나의 문자를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쉘에 의해서 부여되어지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해제하고 그저 문자 그 자체를 파일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거나 역슬래시를 써준다라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명들을 이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어떤 파일이 점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파일은 보통 쉘에 의해서 숨긴 파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경로 내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목록을 출력할 때에는 해당하는 파일은 리스팅 되어지지 않을 것이요. 숨긴 파일까지도 표현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했을 때 한해서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파일들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보통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것들을 두어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파일이 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접근해줘야 할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디렉터리의 파일 목록들을 기술할 때에는 숨겨놓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집니다.